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만이 될 울릉항에 여객선 부두 건설이 제외되자 주민들이 관련 기관을 방문해 부두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포항사랑 상품권 부작용 대책 등 시정 질문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들어 경북 동해안에서 해양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만이 될 울릉항에 여객선 부두 건설이 제외되자 주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천 후 여객선용 선석 3개가 어업지도선 부두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 주민 100여 명이 지난 6일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울릉항에 원래 계획대로 여객부두를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릉항은 당초 5,000톤급 여객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 등 민관군 복합항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서는 해군과 해경부두는 그대로 두고 여객부두를 국가어업지도선 용도로 변경했습니다. 울릉도 최대 수건인 전천후 여객선 취항을 고대하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환경훼손 피해를 참고 지내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부두 3선석 중에 1개 선석은 여객선 부두로 환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2선석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객 선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그냥 수요 없으니까 짓지 말자고 없애버리고 자기들 짓고 싶은 것만 딱 짓는 거예요. 생업을 제쳐놓고 나왔다가 여객선이 결항돼 일주일째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우리 처음으로 찾아가가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려고 5일을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발주기관인 포항해수청을 압박했습니다. 발주라는 것은 그 전에 계약이 전에 계약 위반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들은 또 해수부의 계획 변경에 대응하지 못한 울릉군의 안일한 행정도 사태를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가 고리 원전의 중대 사고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산, 울산 등 인근 170만 명의 주민들이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하는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피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정된 교통망에 일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심각한 정체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신규 도로 개설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월성과 한울 등 국내 다른 원전들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돼 국내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주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등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군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계획 백지화와 함께 오는 2040년까지 국내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 법원이 수명 연장을 취소한 월성 1호기와 지진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월성 원전 2, 3, 4호기도 조기 폐쇄하겠다며 국가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최소 10만 년 이상 생물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독성 물질인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성능 개발을 중단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포항시의원 5명이 올 들어 첫 시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부작용 대책과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가 늦어지는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사랑 상품권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정유통 의혹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부정유통 시 이익 환수 방안이 없다며 2차 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차 발행을 중지하고 제도 개선,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계속 판매하되 문제점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김성조 의원은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의 이전이 너무 늦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도청이 안동에 이전하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방심하고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를 이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포항시는 임시청사로 쓸 수 있는 건물 2개를 확보하고 있으나 도에서 미룬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낭비를 이유로 이전을 미루고 있으나 김일만 의원은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룡포로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으나 진입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체 교차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상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포항시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민자 투자 방식으로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해 첫 시정 질의였지만 질의 의원 수가 적고 답변 또한 아쉬웠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관내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23개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해당 지역별로 나눠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장소, 과목, 교습비 변경 사항 미신고, 한 장소에서 여러 과목 강사가 함께 교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 과외 교습자는 교육청 신고 후에 과외를 해야 하고 자택에서 수업을 하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출입문 주변에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 번호와 교습 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표시해야 합니다. 오늘 영덕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선장이 실종되는 등 경북 동해안에서 해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3월에 발생한 해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서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동쪽 5km 해상에서 1.7톤 자망어선 YO가 침몰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 76살 윤모 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침몰 중이라는 선장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과 헬기,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사고 해점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16일 오전 9시 반에는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또 지난달 15일 오전 9시쯤에는 포항시 흥해읍 오도 이리양 앞바다에서 1.8톤급 비호 선장 65살 김모 씨가 실종되는 등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해양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해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의 3월 동해 해역 안전 예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월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선박은 8척이었으며 폭발 사고도 1건 발생해 연중 관련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3월에 발생한 해양안전 사고는 모두 67건으로 기관 손상이 21건, 전복과 충돌 사고도 3건씩 발생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경우 노후 선박 비율이 20%가 넘어 설비 불량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출항 전 항해 장비, 기관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농무기, 시정 불량 시 무리한 항해나 조업을 자제하고 해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운항한다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선박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폐철도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도중 지하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천공기 마찰열로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2명이 얼굴에 1,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성분과 매장량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3억 5천만 원을 들여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해마다 3,000대씩 후방 카메라 장착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포항시가 900대, 경산시가 280여 대, 구미시와 경산시가 270여 대고 영덕과 울진군은 3대씩으로 가장 적습니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 사업용 일반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사망자 144명의 16.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생산 공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기술은 자동차 강판 생산의 핵심 기술인 용융 아연 도금을 인공지능을 통해 도금량 편차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기술연구원, 성균관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자동차용 도금 강판은 세계 800여 개 철강사 중 20곳 정도만 생산할 수 있으며 포스코는 지난해 세계 공급량의 10%인 900만 톤을 판매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사과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덕군과 영덕농협은 최근 사과 15톤을 홍콩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영덕에서는 지난 2003년 북영덕농협이 처음으로 사과를 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 257톤 4억 7천만 원어치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수출 물량을 430톤으로 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의료비를,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10일에서 20일간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2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부터는 매월 2만 원씩 10년간 보장되는 건강보험을 가입해주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영하의 추위를 보이면서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오르면서 주말에는 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꽃샘추위 잘 견디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최저기온 2도, 영덕은 1도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4도, 그 밖의 지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은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예방뿐 아니라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늘 밤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0도, 경주 영하 1도고요. 낮 기온은 13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밤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2도, 오후는 8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 동해중부 먼바다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3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도 오후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주말에는 기다리던 봄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12일 K리그 클래식 홈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선수단이 개막전 홍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최순호 감독과 김광석, 손준호 등 포항 선수단은 어제 포항제철소 동촌식당과 기술연구소 식당 2곳을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개막전을 홍보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홈 경기 일정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과 박사급 연구원 인턴을 채용합니다. 대졸 신입사원은 생산기술과 품질, 설비관리, 경영지원 등의 분야를 뽑고 채용 후 서울과 인천, 포항, 당진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응시 지원은 오는 21일까지며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부터 입사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 4,400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6명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부상자도 2,600여 명으로 18%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교통 사망사고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19년까지 267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취약지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산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올해 9,400만 원을 들여 지역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연구개발과 시험 분석, 기술 지도 등 22건이며 현장 조사와 기술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 790여 개 기업 1,800여 건의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제화 평가에서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이번 인증으로 유학생 비자 신청과 변경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이 간소해져 외국인 학생 유치가 쉬워지고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신청에도 유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15년 국제화 인증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64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